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좀 잘 나아졌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 이제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유가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부분, 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제 오랜만에 조금 이제 빨간불이 나왔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오늘 좀 수익을 챙기셨는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간밤에 또 굉장히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혹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대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또한 좀 간만에 이제 활기를 펼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줄을 그어 놓은 라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을 확보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러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이슈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측치는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략 한 8% 이상의 이제 급등이 나올 걸로는 좀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이제 상승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만 이제 좀 잘 넘긴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에 어떤 이제 큰 악재는 없이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차츰차츰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느 정도로 작용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잘 마무리를 해줬다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아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저번에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아마 이제 이 호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그때 좀 교육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에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트레이딩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트레이딩이란 나만의 기술적인 기준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의 근거를 갖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기술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시장의 수익을 챙기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트레이딩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이 주식을 다루는 주체가 있다.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 주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주체의 힘을 파악하는 게 트레이딩의 가장 큰 본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체의 힘이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돈이겠죠.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거는 돈의 흐름, 돈의 힘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을 보는 게 이제 그대로 이 주체의 힘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주체가 힘을 넣는 걸 이제 판단을 할 것이냐, 파악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시장 무관 상승이 나올 만한 주체의 힘, 결과적으로는 여태껏 본 적 없었던 거래량이 그 이제 의미다. 주체의 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여태껏 본 적 없던 그러한 거래량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심. 예를 들어서
평소에 대략 한 10만 주 혹은 20만 주 정도만 꾸준하게 거래가 됐던 종목이 갑자기 하루에 500만 주 이제 거래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수요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 물량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물건을 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때문에 갑자기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의심에 대해서 왜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체가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결론을 도출을 해내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트레이딩을 하는 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쉽게 상승이 나오는 조건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주체가 거래량을 크게 놓고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때문에 나만의 어떤 섬세한 기준들, 시장에서 쉽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준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매물대, 이제 이 주체들이 크게 이제 거래를 시키면서 개인들도 함께 물려있는 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개인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 저항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리상 이제 이 개인들이 내가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가격이 이제 내 단가로 다시 오게 되면은 털어내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매물대는 저항의 의미로도 그 다음에 이 지지의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표가를 정하는 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쉽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추세는 이제 쉽게 이평선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5일선 너무 짧고요.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은 너무 길고 20일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가가, 이 주식이 이제 상방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이제 하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게 추세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 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호가에 대해서 조금 미처 설명을 못 드렸었잖아요. 때문에 이 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트레이딩에 대한 이 실질적인 이 실전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가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내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주문을 하면서 이제 물량이 쌓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호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의미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호가란 무엇이냐? 주체의 의도를 숫자의 배열로 나타낸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일봉, 그 다음에 혹은 뭐 분봉, 이런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이 일봉과 분봉을 보고서 우리는 이 주식이 올라갈지 혹은 이제 내려갈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차트, 캔들은 결과적으로 이 주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주체가 돈을 많이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개인들이 여기에 이제 거래를 가담하면서 만들어낸 모양들이 결국엔 차트고 캔들이죠. 그러면은 이 호가란 무엇이냐? 이 숫자 창에 주체의 의도를 일봉 그리고 이제 분봉보다도 더 짧게 이 호가 창의 숫자 배열로 나타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비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매도 물량이 이제 많고 적고 그 다음에 매수 물량의 이제 비율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체가 이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혹은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 매도 물량에 대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소화해내야 될 물량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매도 물량을 삼키고 가기에는 힘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수 물량이 밑에 이제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
왜?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간에서는 받쳐주는 심리가 강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만 요거를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가를 보실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 매도 물량이 위에 이제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매수 물량이 적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까지 이 주체들은 끌어올려서 팔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 물량이 밑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도가 아닌 여기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이 좀 더 싼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는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호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호가의 배열, 호가의 모양이 결과적으로는 이 주체의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가에 대해서 이제 배열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이 호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조금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 두 가지 이제 직업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증권사에. 근데 이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호가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호가는 주체의 심리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거래하는 타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주체의 심리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지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가의 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런 이제 모양이 나타나요. 호가의 배열. 이제 뭐 굉장히 뭐 호가는 당연히 여러 모양이 있죠. 여러 이제 배열 상태가 있고 한데, 이 배열 상태를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루즈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조금 좋은 형태의 호가만 이제 조금 뽑아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형태의 호가라는 건 역시나 이제 이 매도 물량이 두텁게 이제 쌓여 있으면서 이 물량들까지도 내가 이제 계속해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강한 그러한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이 매수 호가에 대한 이러한 모양이 다 하나하나 다르죠. 요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것도 다르고 이런 형태로 이 매수 호가는 결과적으로 이 배열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호가의 이 배열을 보고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매도 물량과 그 다음에 매수 물량이 굉장히 좀 비등비등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대략 이제 1대1 비율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죠. 이 매도벽과 매수벽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위에 이제 많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끌어올려서 이 단가에서 팔아야지,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매수 물량이 두터울 때에는 내가 좀 더 가격을 내려서 여기에서 좀 더 싸게 사야지 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의 모양, 이 첫 번째의 배열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두 심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매도하려는 심리와 매수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호가는 좋은 호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매도 물량이 조금 이제 많고 매수 물량을 상대적으로 적어야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호가는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매도 물량은 그대로인데 이 매수 물량이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윗 구간과 그 다음에 아랫 구간이 상대적으로 매수벽이 두터워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 매수 물량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상당히 좀 살려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위에 이제 매수 물량이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깨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혹은 밑에 이 매수 물량이 깨지면서 이 위에 매수 물량이 그대로 이제 받쳐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두 구간이 굉장히 조금 매수하려는 심리가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가장 이 상승하기에 좋은 이 호가의 형태는 밑에서 매수 물량을 강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형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러한 형태가 가장
이 올라가기에 좋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호가 배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밑에 매수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밑에 매수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는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밑에 매수하려는 이 매수벽이 어느 정도는 이 가운데처럼 얇아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하기 가장 좋은 호가의 배열 상태가 이제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수많은 이제 주식 시장을 대응을 해왔고, 그 다음에 호가창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했을 때 가장 이 긍정적인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매도벽이 상당히 좀 두텁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끌어올리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밑에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밑에서 계속해서 받치면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 그러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을 밑에서 다 받고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모양, 이 매수 심리가 밑에서 이제 바로 받쳐주면서 꾸준하게 이 매도 물량이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심리가 가장 강한 형태가 이제 가장 좋은 호가의 형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모양이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네 번째에 대한 이 호가 배열, 이 네 번째 상태는 이제 간단하죠. 매도 물량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이제 심리는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매수 물량이 가운데가 상당히 조금 두텁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심리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중간 호가까지는 끌어내리려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간 호가까지는 가격을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매도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 매수하려는 심리를 항상 이제 잘 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배열, 밑에가 강하죠. 밑에가 이제 이 매수벽이 상당히 이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밑에 구간에서 살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밑에 구간에서 살려는 심리, 이 매수벽이 얕아지면서 동시에 이 밑에 구간에서 받쳐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이러한 구간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수벽이 굉장히 얇아요. 매수벽이 굉장히 얇으면서 매도 물량만 크게 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간 자체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어떻게 좀 봐주셔야 되냐? 이 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뭐 역시나 이 구간에 물량이 좀 받쳐주는 물량이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매도 물량이 그대로 잘 이제 유지가 되는지 이런 이제 구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장중에 이 호가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이해가 쉽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호가는 결국에는 이 주체의 의도를 숫자의 배열로 이제 잘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비율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이 어떤 배열의 심리, 이 배열의 형태에 따른 주체의 심리만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하고 가더라도 쉽게 내가 이제 매수할 만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 배열의 형태들, 이제 가장 긍정적인 배열의 형태를 눈에 익히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좋은 이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점, 이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쉽게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매물대 추세 호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매물대 추세 호가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구간이다,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이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은 큰 틀로는 이제 글로벌적인 그 현재의 흐름과 우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틀의 시장의 흐름은 업종의 힘, 업종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조금 이 대선 정책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건설주들 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원전주들도 잘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CBDC 이슈 나오면서 CBDC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큰 틀과 작은 틀의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뉘어져 있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작은 틀의 흐름에 이 업종의 힘을 조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섹터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섹터, 뭐 건설 섹터,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친환경이라더니 혹은 이제 CBDC 등등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항상 이 섹터들은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서 이제 뭐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떠한 이슈만 있게 되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곤 하거든요.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주체의 힘과 그 다음에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트레이딩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이 각종 이제 업종들, 섹터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파악을 해놓고 그 이슈들을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주체의 힘을 파악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쉽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제가 이제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말이 각 종목을 다루는 주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신이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제 지인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이제 굉장히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결과적으로 시장은 항상 이 위아래로 이제 변동성을 움직이면서 그러한 와중에 어떤 업종들을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만들어요. 이제 시장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카가 이제 걸리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방산주가 시장과 무관하게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업종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각 종목에 들어와 있는 주체 힘을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쉽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사실 이 부분을 말로만 설명드리면 사실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기 힘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실전 트레이딩의 예를 한번 들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실전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주체의 힘과 시장의 흐름의 조화를 보고, 나만의 이러한 기술적인 기준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추세, 뭐 매물대, 호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제 매매 구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술적인 기준을 이제 갖고 상세하게 이제 매매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 주체의 힘과 시장의 흐름을 조화를 잘 시켜서 수익 데이터를 꾸준하게 쌓는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트레이딩의 기준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예를 드릴 거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일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항상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CBDC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제 2월 중순 조금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K사인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7일이죠. 3월 7일이죠. 이때 이제 KCS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때 CBDC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밝거나 혹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뭐 굉장히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CBDC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를 왜 이제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었느냐. 제가 이때 KCS를 말씀을 드릴 때 KCS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KCT나 한네트 같은 이런 이제 CBDC 대장주들도 굉장히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이러한 미리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매매를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으로 가능케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슈잖아요. 시장의 흐름이고. 때문에 이제 이때 CBDC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K사인을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그때 이제 진행이 됐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에 뭐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제 저는 크게 이번 동계올림픽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국의 노림수는 동계올림픽도 동계올림픽이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CBDC 디지털 위안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이에요. 작년 말 기준의 이제 표인데 보게 되면 중국이 위안화가 이제 대략 한 국제 통화 비중을 이제 봤을 때 달러가 당연히 이제 압도적이겠죠. 달러가 굉장히 이제 대략 한 40% 정도라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대략 한 35%에서 6%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2% 정도가 돼요. 중국의 위안화가 2% 정도인데 이제 이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어떤 이제 노림수를 드러낸 거냐라고 했을 때 기축통화가 지금 이제 달러다라고 하면 이 기축통화를 이제 위안화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야욕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하루에 이 디지털 위안화가 대략 한 2천억, 3천억 이상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죠. 하루에 사용되는 양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지금 사실상 중국은 현금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현금을 거의 쓰지를 않으면서 이미 이제 이 디지털 위안화가 상당히 조금 많이 상용화가 돼 있다.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이 모의 실험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중국인 1억 4천 명이 디지털 위안 지갑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11월에 굉장히 조금 이 상용화가 크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 상당히 좀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이 디지털 위안화다.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이 넓게 이제 떨치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는 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 디지털 달러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현금이나 그 다음에 이 은행 자산보다도 훨씬 간편해요. 말 그대로 그냥 뭐 어플을 통해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가상화폐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테더, USDC, 이 BUSD라고 하는 부분 이 암호화폐들은 이제 달러로 바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수수료도 이제 얼마 안 들어요. 대략 한 0. 몇 % 정도? 그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송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큰 폭의 이 수수료가 들거든요. 은행을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의 송금이 이제 수수료가 나와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송금을 하면은 100만 원이 이제 수수료가 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이 디지털 달러 혹은 이제 민간 화폐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송금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화폐 교환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디지털 달러라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어떠한 이제 화폐들보다도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 속도를 이제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이런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상용화를 시켜서 위안화를 좀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그러한 이제 야욕을 제대로 드러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CBDC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뭐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각종 이제 금융 제재를 많이 가했죠. 그러면서 이 루브라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루브라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지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교체를 했잖아요. 루브라를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제 좀 자산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제 최근에 CBDC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 위안화를 이 디지털 화폐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기축통화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 CBDC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라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모의 실험 진행 중에 있죠. 이번 이제 상반기에 모의 실험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하반기 들어서 이제 모의 실험 2단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차츰차츰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무난하게 잘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용화도 분명하게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방송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게 이 K사인과 이제 KCS 두 종목이었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 베이징 올림픽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KC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월 7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KCS를 제가 왜 잡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KCS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있잖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구간이 바로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구간이죠. 거래량이 좀 굉장히 크게 들어온 구간. 바로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구간이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구간이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요건 이제 한번 차트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게 되면 KCS는 CBDC 관련주라고 제가 이제 일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게 언제 구간이냐? 지금 딱 이 구간입니다. 제가 이 눌림목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어요. 이 눌림목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이제 제재로 인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제재를 가했고, 루블화 폭락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이제 수혜가 나오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이 CBDC가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제가 그때 이 종목을 왜 접근을 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거래량이, 그러니까 역대급 본 적 없었던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대략 한 이 반년, 대략 한 9개월 정도네요.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들어온 적 없었던 거래량이 이 구간에 한 번에 크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크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까? 그럼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지금 이 종목이 시장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CBDC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 큰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 자체가 개인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이 아니고 어떠한 주체가 만들어낸 그런 이제 큰 거래량이니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을 두고 그때 제가 이제 CBDC에 대한 이슈로 파악을 하면서 KCS뿐만 아니었어요. 이때 제가 한네트랑 KCT도 분명하게 동시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한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그때 이 K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네트도 마찬가지로 눌린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한네트도 여태껏 본 적 없었던 큰 거래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나와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동시에 함께 대략 오늘 고점이 18% 정도 돼요. 18% 정도 되는 큰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KCT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큰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이 구간을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왜 들어왔을까 의심을 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좀 시장과 무관하게 업종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에 CBDC를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체의 힘과 시장의 힘 모두가 다 적절하게 걸맞는 그러한 섹터고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K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단가 대비 1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단기간에 나와줬었죠.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죠. 한신기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1일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좀 지켜본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지금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원전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제 산업의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이 한신기계를 말씀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 이 공개 방송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이제 보성파워텍도 매매로 접근을 했었죠.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정세가 밝았느냐?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성파워텍에 대해서 이제 한신기계는 제가 이제 21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보성파워텍은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내역이에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 제가 대략 한 5,400원, 5,500원대에 그날 이제 당일에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대략 한 5,700원 정도, 그때 이제 한 3, 4%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나와줬을 거예요. 불과 이제 그저께죠. 어제 쉬는 날이었고, 그죠?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굉장히 막판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뭐 한신기계뿐만 아니라 보성파워텍도 굉장히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스윙적인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모두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제 이 보성파워텍의 이 차트인데, 지금 제가 이제 네모난 구간을 이제 3개 이제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최근에 접근했던 구간이 이제 바로 이 첫 번째, 이 맨 마지막 이제 네모 구간이죠. 이 구간에 이제 제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저점에 있었던 구간, 요 구간, 이때 제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만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파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보성파워텍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성파워텍. 일단은 그저께 데이 트레이딩으로 먼저 이제 접근을 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제 이 구간인데, 자, 다시 한번. 바로 이제 이 구간이죠. 지금 보성파워텍은 제가 이 구간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분봉 차트 상으로 이제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성파워텍도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체의 힘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 분명하게 보이죠.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일전에 주체의 힘이 확인이 되는 구간,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모든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러한 주체가 힘을 강하게 밀어넣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는 또다시 의심을 했겠죠. 어떻게 의심을 했느냐. 지금 이 거래량이 이제 크게 들어온 구간에서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이 원전에 대해서 수급을 밀어넣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슈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 정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전은 꾸준하게 친환경 산업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 이제 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저는 의심을 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시장이 이제 떨어지든 올라가든 무관하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섹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자료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전에 제가 이 한신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이제 보게 되면은 한전과 한수원이 이제 계속해서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를 이제 따내오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뭐 이집트에 이제 수조 원짜리 수주권을 따내고, 그 다음에 뭐 폴란드, 체코 등등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 원전 시공사들, 그 다음에 원전 기자재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원전에 대한 시공을 들어가게 되면 원전 시공사들과 기자재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또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SMR, 소형 원전이잖아요. 소형 원전이 굉장히 조금 부작용은 조금 위험성이 적은데 다만 이제 효율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서 이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즉 수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열려 있었어요. 이때 이제 2월 중순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탈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시장은 활짝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수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이제 이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내 이제 최고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 포부를 밝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기존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고 이제 원전 향후 이제 60년에 대한 이제 주력 전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원전 섹터는. 그럼 저는 이제 생각을 했겠죠. 지금 현재 이 주체가 이 크게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 돈을 집어 넣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말 그대로 여당 야당이 다 같이 이제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고,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친환경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혜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 원전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도출을 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한신기계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보성파워텍은 이제 이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정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정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던 매수가 대비 뭐 대략 한 30% 정도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결과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야당의 정책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원전은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도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봤을 때 굉장히 조금 좋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무관하게 주체의 힘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섹터였다.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오늘 추천드린, 이제 제가 아침에 또 계속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죠.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가 왜 이 종목을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경케미칼 오늘 이제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고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왜 이 태경케미칼을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너무 쉽게 눈에 보이시죠? 굉장히 좀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이 구간 바로 이제 보이시죠? 좀 길게 보면 또 심지어 태경케미칼은 완전히 이제 지지 구간을 잘 이제 확보를 해준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자, 태경케미칼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진영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전에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GSA 같은 관련주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원자재의 순환매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가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를 이제 주요 제품으로 영위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도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재가 더욱더 들어갈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노드스트림,
2를 이제 사업을 접었는데 지금 이 유럽은 노드스트림 1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노드스트림 1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스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가스에 대한 이 수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스 공급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 태경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반도체의 이 쇼티지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보이지는 않죠. 푸틴은 러시아의 요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군사작전을 중단을 할 거다.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 나토에 대해서 나토가 조금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푸틴 이제 그냥 독립국 이제 국가 인정해 줄게, 그 국가 떼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좀 비무장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비나치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좀 우크라이나를 이제 국가의 어떤 형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구간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뭐 대화의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 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이 가스 공급 부족 현상 상태에 대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굉장히 조금 그 회사가 훌륭해지고 있어요.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탄산가스, 그 다음에 특수가스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태경케미칼은 이러한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따른 수혜, 그 다음에 지금 드라이아이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이제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그러면서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 해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좀 크게 발달을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해운 운임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상 물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이 물류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도 결과적으로 택배 시장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매출이익 이제 사상 최대를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주체가 굉장히 조금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힘을 크게 넣었겠죠. 이유가 있어서 힘을 크게 넣었는데 왜 힘을 넣었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해봤을 때, 지금 이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러면서 동시에 드라이 아이스 점유율 1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내보내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기업,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완벽하게 바닥을 찍어줬다, 바닥을 확보를 해줬다라는 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트레이딩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제 그 아침에 공략주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주체가 힘을 넣는 어떤 거래량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시장의 흐름, 내가 의심을 하고 이제 이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종목이 이제 반응을 보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쉽게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데이 트레이딩과 단기 트레이딩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는 주식을 1년, 2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1주, 2주 혹은 이제 뭐 길면은 한 달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순환을 하고 수익을 챙겨 나가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레이딩의 기간으로 봤을 때 저는 보통 이제 단기와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이제 나누어요. 그 이상은 투자의 관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 트레이딩과
단기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각자 이제 이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될 만한 조건들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은 뭐냐? 단기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추세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호가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 호가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제 이 상승이 나올 건지, 이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물대와 추세를 보고 이러한 이제 조건들을 봤을 때 분명하게 이 매물대를 오고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CBDC 섹터들처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지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주체의 힘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냐? 데이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 세 개의 구간, 매물대와 추세와 호가를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은 매물대, 추세,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은 매물대, 추세, 호가,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봐야겠죠? 이제 오늘 어떤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때문에 이제 뭐 기간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만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날 시장에서 내가 그날 시장에서 내가 이제 이 매매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실력을 쌓아가야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숙련이 된다, 기준이 쌓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체의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지, 그 다음에 이런 이 매물대나 추세 같은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태경 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쉽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시간만 들이면. 때문에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실전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조금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여태까지 오늘 그리고 저번 그리고 이제 저저번 해서 총 이제 3강 동안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트레이딩의 의의와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상세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으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분명하게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남은 2강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뭐 재료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시장 이벤트가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 정도만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 분명하게 가능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